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중산간 난개발 논란에 휩싸인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도정 정책 토론이 무산됐습니다. 민간업체 개발 사업은 정책 토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제주도의 판단인데 시민단체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입니다.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규명하겠다며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청구한 도정 정책 토론. 주민참여 조례에 따라 유권자의 3%가 넘는 도민 3,000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법률 자문 결과 오라단지 개발 사업은 정책 토론 대상인 제주도의 주요 정책 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반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주도의 주요 정책 사업의 이 한계가 제주도가 주체가 돼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 범위에 한정하는 것이고 개인이 인허가를 받아서 하는 개인이 주체가 되는 그런 사업에까지 포함은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민단체는 이 같은 제주도의 결정이 협치를 완전히 포기한 선언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산간 난개발과 지하수 문제 등은 도민의 삶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데도 정책 토론을 회피하는 것은 조례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공적 자원이라고 특별법에 명시된 바가 있는 이 지하수 문제 그리고 6만 명이 상주하는 그런 거대한 하나의 도시가 생기는 건데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제주도민 전체에 미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요 정책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판단은 도민들이 생각하기 좀 상식밖의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도정 정책 토론을 다시 청구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오라 관광단지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하면서 한류 연예인 출연을 금지하는 등 보복에 나서고 있는데요. 제주에까지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콘도 구매 계약을 취소하는가 하면 면세점 손님도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산간 지대에 들어선 140여 채의 콘도미니엄. 중국 자본이 투자한 유원지 개발 사업입니다. 내년 봄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부동산 개발 사업에 불똥이 튀었습니다. 지난해 콘도 120채를 분양받았던 중국인들이 최근 44채를 취소한 겁니다. 지금 몇 개월 사이에 지금 취소가 됐습니다. 불안한 감에 취소한 겁니다.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예. 现在中国可能没有明确的规定说不可以进行广告，不可以说 중국인을 겨냥한 부동산 개발 사업뿐 아니라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관광업계에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18만 6천 명으로 2년 전보다 4.5% 늘었습니다. 체류 시간이 평균 6시간에 불과한 크루즈 관광객이 2배 이상 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크루즈를 빼면 항공편으로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68%나 감소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면세점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1월 달은 10월 대비 매출은 약 18%, 입점객은 22% 정도 줄어서 지금 중국 정부의 어떤 규제 부분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관광업계의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관광시장 다변화 등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대한항공 제주지점장 인사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어제 최순실 게이트 국회 청문회에서 안종범 전 수석이 지난 6월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에게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근무하던 최순실 씨의 측근인 고영태 씨의 친척 고모 부장을 제주공항 지점장으로 발령해달라며 청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또 제주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고 씨가 사내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고 퇴사하자 안 전 수석이 구명 요청까지 했지만 거절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어제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키지 못하면
야당이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는 국민들의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나라를 바꾸기를 원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폐기하고 권력을 분산시켜 새로운 체제인 제7공화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 양극화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복지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주도의 복지 예산 비율은 전국적으로도 하위권인데다 전시성 홍보 예산도 대거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 제주 지역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19%대인 8,500여억 원, 전국 평균 25%보다 훨씬 낮은 최하위권입니다. 전국 평균은 한 148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제주는 125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또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예산을 선심성, 낭비성으로 편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복지사업별로 홍보비를 편성해 놓고도 관련 부서별로 또다시 홍보비를 중복 편성했다는 겁니다. 각 과마다 사출 근거도 없이 홍보 예산을 또 5천만 원 사무관리비로 편성한다. 이런 게 낭비성 예산 아니고 뭐예요? 도민들이 그 복지 정책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읍면 지역 요양시설의 인력 수급난이 심각한 만큼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하라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다 제주시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읍면 지역 요양원은 문 닫아야 됩니까? 인력 수급이 어려우면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또 지금 국장님께서는 다 그 시설의 책임이다. 한편 황용해 제주보훈청장은 제주시 오라동의 지역 유림 추모 행사와 관련해 독립유공자가 아닌데도 애국지사를 사칭했다고 발언했다 도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사과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시가 이달부터 오후 6시부터 밤 12시 사이로 제한했던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시간을 종전대로 24시간 배출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제주시는 학교 급식소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제때 버릴 수 없고 야간에 노약자들이 위험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음식물을 제외한 나머지 쓰레기 배출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제주에도 여고 축구팀이 창단됐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의 주역들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선수들이 14년 만에 다시 뭉쳤습니다. 상대는 3년 전 창단된 제주 유일의 여고 축구팀. 패스가 번번이 여고생들에게 막히지만 경기장에는 환호와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골이 터지자 기쁨의 세리머니를 펼칩니다. 국회의원 축구팀 미드필더 출신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선수로 나섰습니다. 앞으로 이제 힘든 훈련이 많을 텐데 이렇게 선수들도 와주고 이렇게 많은 지원도 해주고 그러니까 힘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주를 찾은 전 국가대표 선수들은 유소년 축구 활성화를 위해 만든 팀 2002. 한국축구연맹의 신생팀 지원이 끊기면서 제주여고 축구팀이 존폐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찾은 겁니다. 선수단은 미니 축구 게임을 열고 발전기금을 전달하며 선수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학교 축구부 자체가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사실 알고 왔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오늘 저희와 함께 하면서 그런 힘을 얻어가는 게 아닌가 싶고요. 더욱이 이번 친선 경기는 내년 제주에서도 열리는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열려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도가 서귀포시 도심의 건물 높이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 모임은 서귀포시 중앙 로터리 일대 고도 기준이 최대 40m에서 45m로 완화되면 대형 건물이 들어서 재래상권이 위축되고 교통 혼잡과 소음 문제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홍보도 없이 도시 계획을 바꾸고 있다며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반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목포를 거쳐 뱃길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많죠.
관광객 입장에서는 주차 문제가 걱정이고요. 또 목포시 입장에서는 이 관광객들이 머물지 않아 고민이라고 합니다. 목포 MBC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에서 제주로 가는 여객선은 하루 2차례. 평일에는 하루 평균 500여 명, 주말에는 1,2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진땀을 뺀 관광객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아침에 오다 보니까 주차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좀 넓혀서 했으면 좋겠는데 저기 그리고 좀 공영 주차장이 좀 멀더라고요. 백길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열악한 주차 여건과 어두운 주변 환경 등이 가장 큰 불편을 주고 있었습니다. 제주를 가기 위해 목포까지 온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가장 많습니다. 관광객들의 목포 체류를 유도해야 하는데 10명 가운데 4명은 곧바로 제주로 떠났고 1박 이상 목포에 머무는 관광객은 29%에 그쳤습니다. 친절도도 개선돼야 합니다. 관광객들은 유달산과 맛집을 가장 가고 싶은 곳으로 꼽았는데 음식점 친절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목포시는 체류용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여객선 터미널 주변 주차 공간 확보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주변 환경이 어둡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야간 경관 조명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금 해결해라는 방침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 교통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또 여객선 터미널 주변에 특산품 코너와 야시장 설치를 검토하고 택시와 음식점 상인 등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네, 오늘은 1년 중 가장 많은 눈이 내린다는 절기 대설입니다. 눈 소식은 없지만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 있는데요. 공기가 무척 차가운 만큼 나오실 때는 따뜻한 외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고요. 대기의 질도 비교적 양호하겠습니다. 하지만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간에는 이틀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는 만큼 겨울철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하늘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북부 지역의 기온은 4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9도에서 12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남부 지역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평년보다 다소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동부 지역의 기온 5도에서 6도, 낮 기온은 12도에서 13도가 예상됩니다. 산간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등산객들은 산불이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고요. 현재 섬 지역의 기온 5도까지 떨어져 있지만 낮 기온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김포공항에는 눈이 내리고 있고요. 그 밖의 공항은 맑거나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네, 이번 주말부터는 다시 평년보다 추워지겠으니까요.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잘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과수원 안에 있는 농업용수용 물 웅덩이에서 밭주인인 59살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김 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부인의 신고를 받고 수색을 하다 숨진 김 씨를 발견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귀포시 일부 간부 공무원이 공개 모집으로 선발됩니다. 서귀포시는 내년 1월에 실시되는 상반기 정기 인사부터 4급 국장에서 6급 담당까지 일부 직위를 내부 직원을 상대로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는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업무 실적과 직무 수행 계획을 평가해 적격자를 확정하고 업무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주민자치위원회 절반을 읍면동장이 추천해 관치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내년에 조례를 개정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역과 직능 분야의 추천 개념이 확실하지 않고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미비하다며 올해 공모 후에 개선 방안을 보완하고 조례와 지침을 개정해 효율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인증제도가 도입되면서 폐지 위기에 놓였던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주마심이 현행대로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제주마심 폐지 반대 서명운동을 벌인 회원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주마심 인증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JQ 통합인증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마심 상표는 현재 130여 개 업체에서 800여 개 품목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